신인규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.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정치권 대선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. 신상진 성남시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신상진입니다. 예, 방송 듣다가 신상진 시장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, 유튜브 댓글 또는 문자 번호 샵 2842로 질문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님, 요즘 대통령 선거 운동으로 중앙정부 또 지역들도 들썩이고 있는데 좀 실감하고 계십니까? 예, 뭐 연일 방송에서 뭐 다 언론에서 뉴스 보도되고 또 지역에서도 이제 아침 운동이라든가 운동원들이 많이 보이고요. 근데 이제 지자체장은 이 선거 유세장이나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어요. 예, 선거법상. 그래서 좀 제가 직접 뭐 참여하고 그러지 못합니다만은 뭐 점점 이제 뭐 경쟁이 이제 달아오르는데 근데 지역 경제, 골목 경제가 하도 어려워서 그런지 아직 이렇게 뭐 열기가 아직 이렇게 크게 아직 일반 시민들 속에 달아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또 관심과 또 이 아주 이제 들썩들썩하겠죠 앞으로. 예. 예. 그 시장님, 이번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예. 10대 공약에 다 넣을 정도로 모두 AI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예. 성남시는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소 또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까지 갖추고 있는 도시인데 이런 대선 후보들의 AI 공약이 좀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예, 예. 지켜보셨습니까? 예,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국가 경쟁에서 살아남고 앞서 나가는 거는 이제 AI를 어떻게 그 산업을 발전시키냐 문제겠죠. 그래서 뭐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게 다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당연하고 기쁘게 생각하고요. 근데 이제 우리 성남 같은데 특히 이제 글로벌한 그 도시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렇게 AI뿐 아니라 이제 물론 첨단 산업의 이 메카로까지 불려지고 있는데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우리 성남이 1,800개의 이 첨단 기업들이 있고 또 그중에 이제 IT, BT를 합치면 한 70%가 넘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가 경쟁력을 앞세우는데 이제 그런 선택과 집중의 그런 필요성에서 우리 성남이 좀 판교가 이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성남시장으로서는 특히 또 기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뭐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, NC소프트 뭐 이런 여러 분야의 IT 기업이 이제 본사가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민선 8기 들어서서 카이스트 AI 그 연구원을 예. 판교에 도입하기로 해서 지금 이제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연말에 착공이 될 텐데 8층짜리 건물이. 예. 그래서 AI 관련 카이스트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뭐 그런 식으로 우리 판교에 또 우리 뭐 서강대, 성균관대, 또 카이스트 이런 데들이 이제 그 학교 그 인재 양성의 그 요람이 또 됩니다. 그래서 속속 들어와서 저희가 산학연관의 명의상부한 AI 그 미래산업의 거점 도시가 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번 대선이 우리 국가의 그 참 먹거리 또 경쟁력에서 앞서가는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한 이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저는 또 특별히 성남시장으로 대환영입니다. 예. 예. 그 AI 관련된 중요성을 많이 좀 인식하고 계신데 그 성남의 첨단 산업이 정말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요. 지금 예. 설명해 주신 거에 더해서 또 큰 그림을 그리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우선 이제 AI를 우리 행정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은 내부적으로 시청에 4월 말에 행정 개편을 해가지고 조직 개편해서 AI 반도체과를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지평을 넓혀서 우리 판교의 그 성공 신화를 이제 확장을 이제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해야 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그 오리역이라고 있습니다. 용인과 경계되는 예. 뭐 분당선의 수인 분당선의 오리역 거기에 한 5만 평 이제 유효 부지들이 앞으로 시의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
그곳에 저희가 그 4테크노밸리를 건설하겠다.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화이트 존으로 규제가 없는 예. 뭐 용적률이라든가 이제 규제가 없는 그런 걸 좀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우리 4차 산업 우리 전진 기지로서의 테스트 베드를 오리역의 테크노밸리, 4테크노밸리 그리고 그쪽에 이제 그 SRT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SRT 역사까지 이제 저희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우리 시의 바람인데 예. 국토부에서도 SRT 그 복복선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역을 신설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리역은 이 정말 이 성남뿐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나가서는 국가적으로 이 판교의 성공 신화를 인근 도시까지 확장하는데 용인 경계에 오리역의 4테크노밸리가 구축된다는 건 되게 매우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뭐 경제 유발 효과도 뭐 10년간 16조 이렇게 추산이 되고 또 우리 성남에는 이제 또 이 송파 쪽에서 예. 들어오는 관문이 있습니다. 복정동 성남 위례 쪽인데요. 거기에 17,000평의 그 부지에 포스코 홀딩스와 그 계열 회사들이 들어오기로 토지 매매가 절반 이상 됐습니다. LH와 예. LH 땅인데 그래서 그것도 첨단 기업이 들어오고 또 R&D 센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상대원의 하이테크밸리, 야탑의 테크노밸리 그리고 이제 오리역 또 분당, 판교 이렇게 하면 저희 성남시가 이제 다이아몬드골로 해서 첨단 산업의 이 클러스터 벨트가 형성돼서 아마 이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첨단 산업 이 발전에 굉장히 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아주 고무적으로 우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뭐 성남시가 4차 산업의 이제 핵심 도시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시는 건 잘 알겠고요. 예. 성남에 있는 우리 시민들 또 우리 동네 참 살기 좋다 이런 소리가 또 나올 수 있도록 도시 환경적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신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우리 뭐 첨단 산업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. 우리 시민의 삶이 또 아름답고 또 힐링하고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6월에 율동공원에서 새마을 연수원 가는 쪽에 저희가 96면의 오토 캠핑장을 지금 조성을 한참 해서 예. 6월에 이제 일반 시민에게 개장할 예정인데요. 또 거기하고 또 반려견도 데려와서 같이 함께 또 캠핑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유럽에 가보시면 이제 그 길거리 광장 같은데 책을 읽는 그 이제 시민들을 보실 수 있는데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책과 자꾸 멀어지는 그런 세태에 우리 길 가다가도 시간 남으면 이렇게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그런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을 12곳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빈백 이렇게 편안한 의자 놓고 시민들께서 또 유모차 끌고 또 아기 엄마가 아이와 함께 이렇게 또 동화책도 보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요. 또 저희가 이제 이미 뭐 한 2년 전부터 조성이 다 된 건데 맨발 황토길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12곳에 맨발 황토길을 만들어서 겨울에도 한 5곳은 또 그중에 겨울에도 운영이 되고요.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걷고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건강과 힐링의 도시 우리 성남을 조성하는데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. 예. 예. 그 국가나 지자체가 발전시켜 나갈 때 또 이런 복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예. 성남시에서는 국가유공자 지원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도 시장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캠페인인데 여기에 뭐 참여하신 이유 또 뭐 성남시에서는 인구 문제 관련돼서 어떤 정책들 준비하시는지 소개해 주시죠.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혼에 대한 인식, 결혼을 꼭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게 굉장히 낮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4%밖에 안 되고 유럽 같은 데는 한 40%가 넘습니다. 그래서
우리는 결혼이 이 절수생 문제 극복의 첫 관문이 결혼하는 건데 젊은이들의 그 결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다가 이렇게 좀 필수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2년 전부터 이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해서 청춘 남녀의 그 단체 맞선 보기를 이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23년도에 5회를 했고 작년에 8회, 올해 8회를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남녀 각각 50명씩, 100명이 이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경쟁률이 한 6대1 돼서 8대1 정도 됩니다. 예. 성남에 거주하거나 또는 성남에 직장이 있는 27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남녀가 신청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만나서 50명씩 만나서 그룹 미팅을 한 5시간을 합니다. 서로 돌아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매칭률이 현재까지 한 40%가 넘습니다. 매칭률이. 그래서 그런 했더니 상당히 그 젊은이들 청년들 사이에 굉장히 소문이 나가지고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요. 요번에 신청을 받았더니 남자는 10대1, 여성은 7대1 그래가지고 평균 한 8대1이 좀 넘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이 또 인근 도시에서도 또 저희 벤치마킹하러 많이 또 옵니다. 전화도 오고 공무원 우리 부서에.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산시, 뭐 화성시, 서울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진다면 청년들에게 이 결혼 인식 개선이 되고 또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청년들이 좋아하세요. 예, 그런 자리를 이 지자체에서 만들어 준다는 것이 그래서 시간 없고 바쁜 청년들에게 여러 이성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서 서로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고 또 평생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게도 외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외국 언론에서 저희가 뭐 뉴욕타임즈에도 23년도 일면에 크게 났고 또 뭐 로이터 통신, 뭐 영국의 BBC, 뭐 미국의 보스턴 글로브, 뭐 블룸버그 TV도 최근에 보도가 됐고 해서 굉장히 그 외국에서 그 외국이 왜 이렇게 이 문제에 관심이 많나 했더니 이 도시에서의 그 1인 가구 또 개개인의 어떤 단절 뭐 이런 어떤 그 고립, 외로움 이런 부분을 또 해결해주는 하나의 좋은 하나의 성공 모델로 그 굉장히 신기하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요거 방송 끝나면 미국의 그 또 어느 시장하고 제가 이제 영상 인터뷰를 또 이걸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거 하고 또 저희가 인식 개선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그 학급당 이 신청을 받아서 가정 친화 교육을 저희가 작년부터 하는데 작년에 230학급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494학급이 그 교육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좀 널리 퍼진다면 우리가 저출생 극복 또 굉장히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성남시에서는 그 스포츠 관련해서 또 특별한 운동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겁니까? 예, 저희가 중원구 성남동에 원래 성남 종합운동장이 30년 넘은 좀 노후화된 운동장인데 사용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곳을 이제 한국야구위원회 예. KBO하고 MOU를 맺어서 그것을 야구장으로 2만 서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KBO 이사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여기와 MOU를 맺어서 성남 그 종합운동장을 K1 일부 리그 야구 일부 리그를 1년에 10경기 이상 하고 그리고 국가대표 또 뭐 올스타전 이런 것들을 개최하겠다. 그렇게 이제 KBO 이사회가 이렇게 의결을 하고 저희가 또 지역 경제나 뭐 성남 또 야구 팬들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스포츠가 우리 시민에게 위안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야구장 건립을 해서 28년부터 이제 경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예. 예.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주제를 바꿔서요. 예. 아무래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시장님 잘 아실 텐데
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그 전체적인 과정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게 좀 가장 아쉬우셨습니까? 저기 우선 이제 너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계엄도 있었고 또 하여튼 뭐 탄핵 사건, 저 국가적으로 또 미국은 이제 트럼프의 또 이제 국제 이제 무역에 대한 또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밀려오고 예. 이런 마당에 국가가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안정보다는 여러 가지 불안했죠. 이럴 때 이제 우리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이런 이제 대선에서 이러한 여러 그 국내외적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또 많은 그 우리가 이제 사법적 판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시비들을 하고 있고 또 문제가 굉장히 많고 법치가 흔들리는 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도 있으시고 해서 이 국가를 좀 대내적으로 좀 실력 있게 또 많은 이제 경험이 있고 또 이러한 그 국난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지도자 이제 이런 저 대통령을 그 어느 시기보다도 잘 뽑아야 좋은 사람을 되지 않겠나 하는 그 걱정과 기대가 같이 함께 있습니다. 예. 예.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일이죠. 새벽에 벌어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강제 교체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좀 남기셨는데 탈당할까 남아서 투쟁할까 고민 중이다라고 하셨어요. 이거 어떤 의미를 담은 겁니까? 예, 그 11일 날 그 새벽에 벌어진 그 이제 후보 그 교체한다는 국힘의 그 지도부의 결정.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었죠.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밤사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실망하고 또 분노스럽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 보수정당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 그래서 뭐 어느 후보를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상당히 이런 절차상에 커다란 그 문제가 있는 정당의 이런 결정을 보고 저도 20년 이상 몸담았던 국민의힘의 보수정당에 상당히 그 실망을 했습니다. 그 당시에. 그래서 정말 이런 뭐 탈당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었는데 다행히 뭐 절차상 또 합리적으로 잘 처리가 돼가지고 예. 뭐 이제 탈당을 안 하기로 결심하고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 또 지자체장이니까 공무원 신분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선거법을 지키면서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굉장한 무리수를 둔 셈인데요.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여쭙고 싶은데 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시장님께서 왜 이런 일이 좀 반복됩니까?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꽃가마라고 하는 형태를 빌려서 자꾸 이렇게 당내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? 아마도 이 당의 운영의 어떤 그 시스템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정립이 좀 덜 돼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인치랄까? 그 당의 대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주 당의 그 당무 운영이라든가 이런 뭐 요번에 봤듯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 인위적으로 또 이게 인치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제가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제가 혁신위원장을 했었는데 몇 가지 그 혁신안을 내놓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쉽게 수용되지 않는 그런 딱딱한 그런 이 지도부의 어떤 결정 구조들 이런 부분에 저도 실망을 해서 그때 혁신위원장을 이제 중간에 그만뒀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선거도 정당으로서 뭐 최고 중요한 이제 일들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내부 혁신 이런 거를 확실히 좀 잡아놔야 되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급선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민주주의 하지만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나 또 어떤 법의 법치 이런 거를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만 지적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잘 하는 그런 탄탄한 그런 기초 위에 국민의 사랑이 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
예.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, 한덕수 이 두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를 종용하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 시장님은 예전부터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좀 가야 된다. 이런 걸 좀 강조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.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? 저는 김문수 후보를 이제 1984년에 노동운동 때 만났습니다. 저도 예. 이제 성남에서 저는 노동운동하고 있을 텐데,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쭉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에서 드문 스타일이에요. 좀 아주 희귀종이랄까. 일반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고, 그리고 또 젊었을 때는 이제 어쨌든 뭐 목숨 걸고 그 어려운 시절에 독재 시절에 또 투쟁도 하고 아주 그 소신 굽히지 않는 아주 그런 건 뭐 너무 요새 언론에 나와서 잘 알려진 바이긴 한데 상당히 그 저도 사실은 정치판에 있지만 좀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평소에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또 그런 면에서 김문수 좀 전 장관하고는 굉장히 코드가 맞다고 그럴까요? 지향하는 그 가치가 굉장히 좀 같다. 그래서 상당히 그 존경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 정치인이죠. 일반 정치인하고 좀 다르다. 그래서 좀 제가 좀 그렇게 김문수 후보가 제가 많이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고 지지하는 거를 우리 아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정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여쭤볼 텐데 뭐 예. 대선 앞두고 어떤 리더십,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어떤 대통령 선출되기를 바라실까요? 지금 봤던 국제적으로도 국제 감각이 있고 국가 경쟁력을 대한민국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안목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, 둘째는 좀 안정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.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개헌 같은 거 갑자기 하거나 그러지 말고 예측 가능한 그런 좀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거고, 특히나 이제 민생이라고 이제 말만 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 진짜 이 바닥의 민심을 잘 읽고 좀 바닥에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런 정치를 해온 사람들, 그런 좀 위와 아래를 다 통틀어서 꿰뚫고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이고 좀 좋은 예. 정치인이 마무리 지도자가 됐으면 부탁드립니다. 좋겠습니다. 예, 예예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상진 성남시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